미국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사태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적합한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 일을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What they did is they came in on tourist visas and then they're just working in this plant. It's just wrong of them to have gotten the wrong. 그러나 미국이 문제 삼은 B1 비자와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는 사업을 하거나 외국산 기자재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선 기관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그 이민국 직원, 그 CBP 오피서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 관련 규정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과도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3월 이후 전현직 노동자를 포함해 현대차와 LG엔솔, 하청업체 기록, 컴퓨터에 담긴 이메일, 채팅, 연락처까지 압수됐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업무 관행까지 모두 가져간 겁니다. 이런 과잉 집행은 미국 내 소송을 통해서만 따질 수 있는데 개인이 정부를 상대하긴 어렵습니다. 미국은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당신은 이 말은 틀리고 당신은 이 말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펜던트를 변호하는, 디펜스하는 그 변호사가 그것을 주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 이민단속국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아서 과도한 집행이 가능했을 거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현순입니다. 막바지 건설 작업이 한창이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여기서 일하던 300여 명이 구금된 직후 공사는 멈췄고 한꺼번에 귀국하며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언론에서 나왔던 정도의 그런 심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번 사태로 최소 2-3개월은 공사가 지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인력뿐 아니라 미국에선 못 구하는 기술과 장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인력 상당수를 한국에서 데려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자를 받기 어렵다 보니 편법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제한적이나마 업무가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에 간 건 146명. 가능한 업무 범위가 더 좁은 무비자 여행어가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인원이 170명에 달했습니다. 업무 노하우나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인들이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비자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기업도 정부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올 상반기 무비자로 미국에 갔다가 입국 거부된 경우는 외교당국에 접수된 것만 106건. 지난해의 연간 거부 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비자 단속이 엄격해졌습니다. 비자란 거는 정말 그 국가 간에 믿고서 받아들이고 이런 거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으면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죠. 다만 현 비자 제도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비자 문제를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은 국장급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 부처 간에도 해석이 다른 이스타와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워킹그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미국 내 법 집행기관들이 이에 따라서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시킨다거나 발급 거부율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워킹그룹에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 업체를 위한 전용 비자 창구를 만드는 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얼마나 명확히 정리된지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파견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저희도 보내기도 어렵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아마 가기를 꺼려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는 또 한국인을 위한 H-1B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법을 통과시켜서 2포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사안이라 쉽지 않을 거로 보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노력해보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이끄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향해 미국 요구대로 무역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15%에서 25%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So there's no flexibility, right? The Japanese signed the contract.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쟁점은 한국이 7월 말 관세 협상 때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후속 협상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과 분야, 방식에 따라 한국이 자금을 집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처나 이익 배분을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뜻대로 최종 결정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참고하라는 듯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도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급히 뉴욕을 찾은 날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협상하기 직전 기선을 제압하고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